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죠. 서기 399년에요. 로마 제국이 사실상 멸망 직전이었는데 스스로는 막 새로운 황금기다, 번영의 절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아, 그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딱 1600년 지나서 1999년의 서구사회도 뭐 끝없는 번영이다, 역사는 끝났다 막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아주 비슷했죠. 그래서 오늘은 피터 히더랑 존 레플리가 쓴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 책을 가지고 이 기묘한 평행선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로마의 운명이랑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상황 이게 얼마나 닮았고 또 뭐가 다를지 좀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로마 하면 내부 부패, 도덕적 해이 이런 걸로 서서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에드워드 기본 책 영향이 오라 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로마가 과연 내부 문제만으로 멸망했을까? 아니면 다른 뭔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수백 년 된 통념을 뒤집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도 작지 않고요. 그럼 그 399년에 로마가 번영의 정점이라고 선언했던 게 그냥 허풍이나 뭐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뭔가 증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고고학적 발견들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리아 북부 유적이라든지 시리아 쪽이요? 네, 그리고 당시 로마 전역에서 발견되는 그 도자기 파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분석해보면 4세기 말까지도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활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농업 생산성도 꽤 높았고요. 교역망도 아주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붕괴 직전까지도 상당히 번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연설이 아주 빈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경제는 탄탄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거죠? 책에서는 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나요? 저자들은 역시 외부 충격을 지목합니다. 특히 그 훈족의 서쪽 이동. 이게 진짜 큰 사건이었죠. 훈족 이동이요? 네,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이동을 촉발시킨 거예요. 게르만족 대이동 같은 거 말이죠. 그 과정에서 로마가 타격을 입었다. 그렇죠. 로마는 이 과정에서 제국의 핵심 지역들을 하나둘씩 잃게 됩니다. 특히 결정타는 그 반달족한테 북아프리카를 빼앗긴 거였어요. 북아프리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거기가 제국의 빵바구니였거든요. 가장 부유한 속주 중 하나였고 세금 수입의 핵심이었죠. 근데 거길 잃어버리니까 재정 기반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바로 그거죠.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외부 충격이 재정 위기를 낳고 그게 다시 군사력 약화로 그래서 더 많은 영토 상실로 이어진 거죠. 듣고 보니 북아프리카 상실이 정말 치명적이었겠네요. 단순히 땅 뺏긴 게 아니라 돈줄이 끊긴 거니까. 근데 그럼 외부 충격만으로 다 설명이 될까요?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물론 내부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책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요. 외부 압력이 이렇게 막 거세지는데 로마 엘리트들은 단결하지 못했어요. 분열했다는 건가요? 네. 제국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자 자기 가문, 자기 파벌의 부원 권력을 어떻게 지킬까 이걸 두고 엄청 싸운 거죠. 상황이 어려운데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니. 맞아요. 이런 정치적 균열 때문에 외부 충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응 능력이 확 떨어진 거죠. 결국 외부 충격이 내부의 갈등을 더 키우고 파국으로 몰고 간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마 말기의 상황을 현재, 특히 서구 사회랑 한번 비교해보죠. 책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부분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인 쇠퇴론도 나오고 부채는 계속 늘고 불평등 심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브렉시트나 트럼프 현상, 노란조끼 시위 같은 분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마 말기 상황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순 없죠. 외부적으로는 또 중국 같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도전도 있고요. 로마로 치면 페르시아 같은 존재랄까요. 네, 그런 비교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저자들은 이 유사점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더 강조합니다. 섣불리 서구도 로마처럼 망해가나 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걸 아주 경계해요. 차이점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민 문제입니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현대 이민 문제를 마치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 침입처럼 묘사하잖아요. 아, 네. 그런 주장들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뭐 브렉시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근데 책에서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비교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 잘못된 비유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이민 이동은 훈족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 때문에 로마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발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침략과 정복의 성격이 강했죠.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였다. 그렇죠. 근데 현대 서구의 이민은 대부분 그 나라의 경제적 필요, 예를 들면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용국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아,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군요. 네. 그리고 IMF 같은 기관들 연구 결과를 봐도 이민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오히려 순기여를 한다는 보고도 많잖아요. 당장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만 봐도 의료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 출신이고요.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갈 정도죠. 하긴 그렇네요. 야만족 침입과는 정말 상황이 다르군요.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채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부채요? 빚 말인가요? 네, 현대 국가는 로마와 달리 아주 발달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일시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로 문제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로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세금 수입이 줄면 그건 바로 군대 규모 축소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재정적 완충 장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 국가가 가진 금융 시스템의 힘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로마처럼 망하겠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은 뭐랄까 제국의 흥망성쇠가 무슨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좀 역설적인데요. 과거에 강력했던 제국의 지배력 자체가 주변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전파되고 교역이 활발해지고 하면서요. 아, 제국 때문에 주변부가 오히려 발전한다? 네,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는 거죠. 이건 뭐 막을 수 없는 역학관계 같은 거예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저자들이 경고하는 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든지 아니면 브렉시트처럼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향수에 기반한 시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미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는 거고 결국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길을 찾아가느냐 하는 거죠. 과거 회귀가 답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를 통해 로마 멸망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단순한 내부 붕괴가 아니라 외부 충격, 주변부의 성장, 그리고 내부 엘리트들의 정치 경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야만족 침입이랑 현대 이민을 동일시하는 그 통념의 허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서구 사회 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해답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달까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분석처럼 서구의 미래 역시 파국으로 이미 정해진 건 아닐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선택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네. 불평등 문제, 부채 문제, 고령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화까지 정말 거대한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마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한 번쯤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